지금 이스탄불의 심장인 갈라타 다리는 거대한 붉은 물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터키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뿜어내는 에너지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집회의 중심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인물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닌 그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이스라엘을 향해 선전포고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인도적 지원을 외치는 것일까요? 아니면 에르도안 가문의 새로운 권력 승계를 위한 고도의 정치적 쇼일까요? 가자지구 사망자가 7만 명을 돌파했다는 충격적인 수치와 함께 전개되는 이 거대한 움직임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동 패권의 지각 변동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터키가 왜 지금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며 손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함성 뒤에 가려진 차가운 경제적 거래의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4년 1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새해의 평화가 깃들어야 할 시점이지만 이스탄불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터키 청년 재단과 300개가 넘는 이슬람 단체가 연합한 이른바 전국 양모 플랫폼이 주최한 이 집회는 규모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징적인 장소인 갈라타 다리가 사람들의 발길로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이들이 외친 구호는 단호했습니다. 가자지구의 학살을 멈추고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인물의 등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아들 빌랄 에르도안입니다. 빌랄 에르도안은 군중 앞에서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그는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실 빌랄 에르도안은 공식적인 정치 직함이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수만 명의 군중 앞에 서서 국가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터키 내부의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슬람권의 분노를 대변하게 함으로써 가문의 통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 차기 권력 구도를 시험대에 올린 것입니다. 이야기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2023년 10월 7일이라는 날짜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하며 시작된 이 전쟁은 이미 많잖아가 않은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1200명의 이스라엘인이 목숨을 잃었고 251명이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선언했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무려 7만 1266명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 거대한 인종 청소의 현장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유엔과 독립 전문가들은 가자지구 보건부의 자료를 가장 신뢰할 만한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이미 현대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대참사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탄불 갈라타 다리에 모인 수만 명의 터키인들은 바로 이 숫자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제 국가라고 믿는 팔레스타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자신들이 이슬람 세계의 진정한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K팩트만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면의 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르도안 정권이 이토록 강경하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배경에는 국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터키는 현재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리아라 가치는 폭락했고 민심은 흉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종교적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큼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효과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갈라타 다리의 함성은 어쩌면 경제 실패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연막탄일지도 모릅니다. 더욱 경악할 만한 사실은 터키와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관계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 히틀러와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도 터키와 이스라엘 사이의 무역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키의 철강과 석유 그리고 식료품이 이스라엘로 꾸준히 공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터키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성전을 외치고 형제의 아픔을 이야기하지만 뒤로는 국가의 실리를 챙기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빌랄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 청년 재단은 사실상 관변 단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집회 역시 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터키 정부는 이 집회를 통해 이슬람 세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경쟁국들의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중동의 맹주 자리를 놓고 벌이는 소리 없는 전쟁이 이스탄불의 다리 위에서 뜨거운 집회라는 형식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터키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터키의 비난을 위선적이라고 일축합니다.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지 않는 터키의 태도를 지적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모두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갈라타 다리의 수만 명 시위대는 자신들의 순수한 열정이 정권의 유지와 국가적 실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시각을 넓혀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터키의 이런 행보는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독자적인 중동 전략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터키의 이런 돌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자신들의 이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양다리 외교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중동의 세력 균형이 이스라엘 중심에서 터키와 이란 그리고 아랍 국가들 사이의 복잡한 다당제 구조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도 이번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동의 불안정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직결됩니다. 터키가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혹은 호르무즈 해협만큼이나 중요한 지중해의 물류망을 압박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터키의 무기체계와 이스라엘의 방산 기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우리 방위 산업에도 중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터키 국기와 팔레스타인 국기가 겹쳐진 모습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오스만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네오 오스만주의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에르도안은 자신을 과거 칼리프의 후예로 포지셔닝하며 이슬람권 전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아들 빌랄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이 꿈을 대를 이어 완성하겠다는 가문의 선언인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자 지구에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입니다. 7만 명이라는 숫자가 8만 명, 10만 명으로 늘어나는 동안 이스탄불의 함성이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정치적 수사와 구호만으로는 가자 지구의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결집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전쟁을 장기화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일변도 정책이 이스라엘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터키 같은 나라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질들의 가족들은 정부의 무능을 탓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양국 모두 내부적인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갈등을 이용하고 있는 기묘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전략 시사 분석가로서 제가 보는 이 사태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스탄불의 갈라타 다리는 지금 세계의 양심과 정권의 야심이 교차하는 거대한 교차로입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진실하지만 그것을 요리하는 정치인들의 손길은 차갑습니다. 7만 명이 넘는 희생자의 널걸 기리기보다는 그 숫자를 자신의 지지율로 환산하는 냉정한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붉은 물결 속에서 피어오르는 이 야망의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중동의 화약고는 이제 가자 지구를 넘어 이스탄불과 테헤란 그리고 예멘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런 대담한 행보가 단순히 국내용 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로 이스라엘과의 전면적인 결별을 선언하고 중동 대전의 방아쇠를 당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4년 이후의 중동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국가 간의 의리나 종교적 연대보다 우선하는 것은 국가 이익과 생존입니다. 터키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척하며 얻는 외교적 레버리지와 이스라엘이 터키의 비난을 감수하며 유지하는 경제적 진리 사이의 팽팽한 줄타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국제 정치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우리만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스탄불의 소식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거대한 인파의 함성 뒤에 숨겨진 권력의 의도와 비극적인 희생이 숫자로만 치부되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국가의 야심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가자 지구의 비극이 하루빨리 멈추기를 바라면서도 냉철하게 국익을 계산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현장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져간 수만 명의 생명에 대한 애도를 표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이 거친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비판적인 시각과 냉철한 분석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께 새로운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터키와 이스라엘의 이묘한 관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시각이 모여 더 넓은 세상을 보는 창이 됩니다. 저는 더 깊이 있고 타격감 넘치는 다음 현장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